그들은 당신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 항상 열정적이며 항상 추구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긴다. 특권이 아니다. 하지만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규칙을 다시 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들에게 현실을 보여주세요. 그들이 전에 본 적이 없는 매력은 단순히 호환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대조에 관한 것입니다. 존재와 부재 확실하고 신비하다. 추적과 거리.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수업을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결과 그들은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추구를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 공간 창조자,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 이들은 게임 전체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의를 끌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그들은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르게 행동한다. 그리고 그 차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만든다. 그것은 그들에게 부재의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얼굴은 자신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뭔가를 깨닫다.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문제는 이거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만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들이 잃을 수도 있다는 것,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 그들이 그것을 느끼는 순간, 그들이 당신을 붙잡고 있다. 생각보다 좁지 않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했고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기 때문이다. 너무 꽉 달라붙어 있어. 그들은 과잉 보상한다. 그들은 질식한다. 그들이 구축하려고 하는 매력 그 자체. 그러나 이 힘든 진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거리의 힘을 마스터한 사람들, 게임을 조종하는 사람들이다. 게임을 한 번도 하지 않고도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조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치한 심리 게임이 아닙니다. 또는 자신이 아닌 사람인 척하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규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관련되어 있을 때만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면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하세요. 그럼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 되는 거죠. 그들은 당신이 투입한 노력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노력이 중단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쫓아가는 것에서 움직일 때 추구해야 할 이 영상의 끝까지 당신은 이 수업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속임수는 없다. 속임수 없음. 그냥 사고방식의 변화일 뿐이야. 그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정확히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줘. 왜냐하면 나는 가장 강력한 교훈을 공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추구받는 사람을 구별하는 교훈. 잊혀진 것과 함께. 그리고 나를 믿어. 이것을 이해하면 너는 결코 그 매력을 볼 수 없을 거야. 옛날 방식도 그렇잖아. 당신이 이 힘에 발을 들여놓을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본질적으로 매력적이다. 이것을 사고방식으로 만들어라. 단순한 수업이 아니다. 이 영상을 좋아해 주세요. 구독을 클릭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켜세요. 그래서 당신은 결코 수업을 놓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제어하는 데 도움이. 이제 시작하자. 당신의 초점을 바꾸면 상황이 바뀝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바꿔야 해요. 그들은 단지 올바른 말만 하면 된다고 믿는다. 올바른 조치를 취하다. 혹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역전됩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다른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의 세계, 권력은 바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원하는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의를 끌기 위해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자신이 완벽히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 없이는 메코에스 우리엘리우즈가 가장 잘 말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외부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모든 에너지를 바친다. 통제하려고 시도하다. 무엇? 그들에게 속한 적이 없다. 감정을 조절하다. 다른 사람들의 선택, 아니면 그들이 돌아올지 말지. 그 중 어느 것도 그들의 손에 있지 않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들은 부재로 인해 기반이 흔들리게 될까요? 또는 그것을 사용하여 더 큰 것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느낄 때, 그들은 더 이상 주목의 중심이 아니다. 그들이 자신의 승인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의 온천이 아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바뀌었다. 질문들이 기어들기 시작했다. 예, 그들은 추구하지 않는가? 예, 그들은 반응하지 않는가? 예, 갑자기 그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 유심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또한 모든 것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기 때문에 그들은 느낀 것을 느낀다. 반대편에 불확실성, 호기심, 응답을 받고 싶은 충동, 그것은 조작이 아니다. 그냥 인간 심리학이 작동하는 방식일 뿐이야. 무엇이든 구하기 힘들수록 그 가치는 높아집니다. 샌니차는 한때 이렇게 썼다. 우리에게는 살아갈 시간이 짧지 않은가. 하지만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시간을 낭비하다. 너의 가치를 봐. 에너지를 소모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투자하면 뭔가 진짜 타겟 개발, 평화와 목적,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이걸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 확인하기 전에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계획을 시작해 보세요. 응답을 기다리며 이제 그들은 내면에 집중하여 살고 있습니다. 좋은 에너지로 둘러싸여 정말 중요한 일을 하라. 단순한 관계보다 더 큰 것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은 인식된 차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조된 공간에 있다. 끝없는 노력으로 가득했던 공간. 이제 신비로 가득 차다.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야. 사람들은 쉬운 일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항상 거기에 있는 것. 그들은 도달하기 어려운 것까지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건 힘든 교훈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교훈. 받아들이다. 그들이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우선시하지 않을 때 그들은 보상이 된다.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빠져나가고 있어. 그리고 그 깨달음의 순간이 왔습니다. 더 이상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순간. 그것도 바뀔 거야. 하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추운 게 문제가 아니야.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관심한 거짓행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을 떠날 만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들이 감사받지 못할 때 확고한 사람, 그들이 반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마침내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코 답이 아니야.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날 때 그들은 변화를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추구하기 시작하는지 지켜보세요.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모든 이목을 끌어모은다. 저항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춥지 않고 멀지 않다. 그냥 강해지세요. 움직일 수 없는. 그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 사람들은 멀리서도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존재를 깨달은 순간, 아니면 그들의 부재가 당신을 흔들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바뀌었다. 형성되기 시작한 질문에 유심히 스며들었습니다. 예, 그들은 반응하지 않는가? 예, 그들은 침착해 보이는가? 너무 자신감이 넘쳐요. 무엇이 바뀌었는가? 그리고 그 질문들 중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그것이 바로 초연함의 힘입니다.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에너지에 서는 것입니다.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없지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학파의 의미였습니다. 외부 요인에 무관심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고통받는다. 인생의 사건 때문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진다. 누군가가 물러서는 것을 느끼자마자 그들은 그들을 괴롭힌다. 그들은 너무 많이 생각한다. 그들은 그들을 추적한다. 다른 사람을 선택하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다. 하지만 중심을 지키는 사람들은 침착함을 유지한다. 주변 세계가 변화함에 따라 저 사람이 눈에 띄다. 그것은 속임수가 아니다. 조작 전략이 아니다.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입니다. 깊은 믿음, 평화는 외부의 승인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에서 나온다. 아무리 노력해도 반쪽 마음이나 완전히 사라진 것, 그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 어느 쪽이든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파티, 사람이 많은 공간, 눈에 띄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소리를 내어보세요. 가장 재밌는, 가장 인상적인.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침착하고 편안하게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존재하지만 주의를 끌려고 하지 않음. 너는 누구를 먼저 알아차리니? 노력하지 않고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항상 필요 없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은 매력이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구에 대한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에 관하여, 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관하여. 하지만 그 순간 노력이 필요해서 나온다고 느끼는 사람, 선택이 아니다. 효과가 사라집니다. 절망은 자신감을 몰아낸다. 특히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 종류. 샌니카 자석은 한 번 말한 적이 있다. 용감한 사람은 자유롭다. 이 경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필요성을 포기한다는 의미. 측면에서 보장, 밖에, 즉 자신의 가치관을 확고히 고수한다는 의미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다. 결과에서 분리될 때, 더 이상 누가 머물러야 하는지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리고 누가 가나요? 당신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자기력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실이기 때문이야. 사람들은 항상 이용 가능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희귀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이 너무 강한 사람. 그래서 그들 주변의 세상이 바뀔 수 있을 정도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연함의 진정한 힘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감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가 정말로 덜 신경 쓰는 것, 쓴맛이 아닌 방식으로, 방어적인 방식이 아니다. 어떤 의미로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가 있든 없든 완전하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야. 당신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끌리지 않을 수 없다. 승인을 기다리지 않는 세 가지 가치. 이게 진실이야. 당신의 가치. 누구의 관심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는데도, 아니면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귀중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존재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애정이나 승인, 강한 마음은 이것을 이해합니다. 핵심에서 자신감은 오르락내리락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마르쿠스 아리에스가 가장 잘 말했어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토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중심 생각이다. 설득력이 없다. 누군가 당신의 가치를 본다. 하지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외의 모든 것은 단지 배경소음일 뿐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길을 잃습니다. 그들이 매력을 느끼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을 드러낸다. 그들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적응하다. 어울리려고 노력하다. 예상되는, 자신이 가장 매력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신을 왜곡하다. 하지만 여기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끌어들이지 않고 밀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상으로 여긴다. 그들은 단지 선택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 대본을 뒤집어 보자. 실제 보상, 누군가의 승인이 아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수하는 기준은, 당신이 추구하는 목적, 당신이 지닌 훈련,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누가 보고 있든 상관없어. 그게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야. 두 명을 상상해 보세요. 끊임없이 인정을 추구하는 사람. 자신의 성격 선호도 조정 작업,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은 무언가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직업 중심의 현실, 그들의 정신적 건강,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개헌한다. 다른 사람이 자신이 충분히 훌륭하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하이라이트는 누구야? 외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람입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다. 그런 자신감은 흔치 않다. 누군가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내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들은 나에게 감명을 주려고 하지 않는가?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자신감을 갖는 걸까? 그리고 그 호기심, 그 불꽃이 모든 것을 바꾸는 곳입니다. 추적은 게임 때문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심리학 또는 조작, 그것은 그들이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독특한, 그들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흔들리지 않는, 샌니차는 용감한 사람은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부한다는 뜻, 외부의 의견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게 하세요. 그것은 확고히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다. 다른 사람의 인정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바람에 휘어지다. 결코 발전하지 마라. 건강한 뿌리 시스템. 하지만 나무는 키가 크다. 흔들리지 않는, 존재하는 것은 나무다. 없어서는 안 될 나무가 되는 것이다. 당신이 이 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가치가 오랫동안 존재해왔다는 것, 누구도 눈치채기 전에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다. 내가 강요해서가 아니야. 내가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니야. 하지만 당신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무시할 수 없는 것. 왜냐하면 하루가 끝나면 사람들이 끌린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한다. 침묵은 무기이자 거울이다. 때때로 가장 강력한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이 스스로를 설명했다면, 올바른 메시지를 보내거나 가치를 증명하세요.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 침묵이 가장 큰 반응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들이 물러설 때, 그들이 누군가의 삶에서 벗어날 때, 그들은 공간을 만든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반사를 강요한다. 그 침묵은 단지 공허함이 아니다. 그것은 거울이다. 거울.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앉도록 하다. 그들만의 감정적 기억, 모든 웃음, 모든 대화, 모든 순간 연결됨. 갑자기 모든 것이 다시 밀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존재의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재의 무게다. 항상 누군가가 거기에 있을 때, 항상 문자 보내다. 항상 확인하다. 그들의 상실을 느낄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물러날 때 그들은 침묵합니다. 침묵이 무거워졌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질문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했나요? 그 사람들은 연락 안 해. 더 이상 신경 안 써. 그것은 심리적 변화이다. 고대 스토아 학파는 이 점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시각화를 실천한다.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가치를 진정으로 인식하라. 이건 처벌이 아니야. 그것은 개임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명확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다고 해서 주의를 끌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거침없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들이 없다면 삶이 어떨지에 대한 음악처럼 생각해. 멈춤 없는 노래. 침묵은 없다. 그냥 소음일 뿐. 멜로디의 힘은 대조에서 나옵니다. 음표 사이의 공백.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항상 자신의 존재를 배경에 섞어 놓을 때, 하지만 그들이 떠날 때, 그들이 스스로를 제거할 때,
그 침묵은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석은 마법 없이는 윤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가까이, 도전 없이는 아무것도 완성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침묵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인정을 구하지 않고, 아니, 그들은 모든 충동에 맞서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연락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침묵을 마스터할 때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그들은 주의를 끌려는 것을 멈추고 반응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힘이 갑자기 바뀔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것은 인식의 변화의 순간입니다. 후회의 순간이 찾아온다. 누군가가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잘못된 판단을 했나요? 그들은 무언가를 당연하게 여기는가? 그들은 실수를 했나요? 가장 잊을 수 없는 사람은 떠날 용기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침묵을 지킬 수 있는 힘. 5개의 고요한 물이 깊이 흐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리를 느끼면 당황합니다. 그들은 과도하게 분석하기 시작한다. 모든 침묵.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모든 대화를 다시 재생하세요. 자신들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전화를 터뜨리다.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다. 필사적으로 응답을 얻으려고 노력하다. 하지만 너는 아니야. 너는 그 게임을 하지 않아. 너는 침착해. 너는 쫓지 않고 구걸하지도 않는다. 친구, 주의를 되찾기 위해 속임수를 쓰지 마세요. 너는 그냥 내 인생을 살아. 비슷한 삶은 그들이 오기 전에도 살 가치가 있었습니다. 삶은 계속해서 전진한다. 그것들이 있든 없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은 흔치 않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소한 에너지 유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희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푸프터스가 가장 잘 말했어요.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야.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물러났다. 또는 감정 조절에 도전하세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은 그게 아니야.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들이 그것에 반응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감을 표현합니다. 무시당한다고 느끼자마자 그들은 감정에 휘말리게 두었다. 그들은 통제권을 잡는다. 그러나 자신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순간들이 무엇인지 깨닫다. 그냥 소음일 뿐. 그냥 지나가는 파도. 그것은 그들의 자존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그 고요함을 유지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 그들은 응답을 기대한다. 그들은 질문을 기대한다. 절망은 심지어 분노일 수도 있다. 그게 그들이 익숙한 일이야.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 노력을 통해. 붙잡고 싶어서 필사적이야. 하지만 당신이 침착함을 유지하면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가? 그들은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 내가 그들의 관심을 오해한 걸까? 그 혼란은 호기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나는 끌어당기고 다른 하나는 끌어당긴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다. 감정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 침묵에 동요하지 않는 사람, 또는 거부, 그런 종류의 자율성은 드물다. 사람들은 그것에 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걸 상상해 보세요. 당신 주위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불확실하고 감정적인 기복이 심하다. 종종.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갇히게 됩니다. 바람의 변화에도 대응하다. 멀리 있는 모든 천둥. 하지만 당신은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차분한 눈입니다. 안정적이고 영향을 받지 않음.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거부를 불러일으키는 조용한 확신. 그게 당신을 다르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것의 아름다움은 당신은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야. 너는 과시하지 않아. 단지 반응을 얻기 위해 무관심한 척하지는 마세요. 너가 해. 당신은 평화를 정말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다른 사람들의 승인보다 더.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난 금욕주의입니다. 자신을 마스터하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것도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평온함을 받아들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폭풍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들은 떨쳐낼 수 없는 사람을 보기만 한다.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그때가 진짜 추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희귀한 6가지 것들이 거부할 수 없게 만든다. 희귀한 것은 무엇이든 가치가 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무언가가 항상 사용 가능할 때 그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배경으로 사라집니다. 주의하지만 그것이 희소해지는 순간 더 이상 순간 접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욕망이 커질 것이다. 주위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생각 없이 그냥 주면 그것은 그 영향력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주어질 때 진정으로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전체 상황이 바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너무 확장하다. 그들은 자신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그들은 즉시 대응했다. 일정을 재조정하다. 다른 사람의 존재를 우선시하다. 자신의 목적보다 더 많은 것.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희석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르게 행동한다. 그들은 그 시간을 깨달았다. 에너지, 그리고 집중력은 그들에게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보호한다. 그들은 그것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마커스 아리엘리오스는 한 번 말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이 정기적으로 잡고 있는 것과 같은 모양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생각 속에 만약 모든 생각이 다른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의 행동에 괴로움을 받다.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며 그들을 세상의 중심에 두다. 에너지는 그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가 더 많이 공급될수록 그 가치는 그만큼 낮아진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주의가 자유롭게 주어지지 않을 때, 더 이상 기대되지 않을 때, 바로 이때 희소성이 중요해집니다. 그때가 부재감을 느낄 때다. 그때 마음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변에 없나요?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이걸 상상해 보세요. 이전에는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으세요. 그들은 항상 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액세스, 항상 주문형 주회.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들은 침묵으로 대응한다. 지연된 답변. 더 이상 머물지 않는 존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개이명이 아니고 조작용도 아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삶, 개발, 인식할 수 없을 만큼의 목적 성취, 그리고 그들이 그 관심을 받으면 그것은 무게를 갖는다. 그것은 더 이상 일상이 아니다. 더 이상 기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희소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다. 그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에너지가 어디에 배치되는지에 대해 의도적인 것으로 충분합니다. 샌니차는 한때 이렇게 썼다. 우리에게는 살아갈 시간이 짧지 않은가. 하지만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시간 낭비, 비자연적인 것의 가치를 보여주다. 그것을 보세요.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눈앞에 있는 것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빠져나가는 것을 쫓아다닙니다. 예전에는 있었지만 이제는 없는 것, 그리고 그것이 변화다. 시간과 관심이 귀중해질 때 쉽게 주어지지 않는 것, 그 사람들도 그렇게 대우받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아무도 너무 쉬운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미 있는 것을 원한다. 뭔가 얻을 만한 것, 항상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시간을 보낼 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누구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존재감이에요. 질질 요청하지 않은 존경. 그것은 주문되었습니다. 약한 마음은 실제로 강한 마음을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다. 그들은 자신의 경계를 정당화해야 합니다. 마치 그들이 누군가에게 그런지 설명해야 하는 것처럼. 그들은 특정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가. 그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난 그냥 너가 그러는 게 싫어. 또는
난 정말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들, 존중할 필요 없음. 그들은 그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그들의 기준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에 따라 산다. 경계를 넘으면 토론 없음. 논란의 여지가 없다. 구걸하지 마세요. 감정 폭발 없음. 자기 가치에 대한 긴 연설은 없다. 그들은 그냥 물러났다. 극적으로 행동할 필요도 없고 협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말을 하기 때문이다. 말이 필요 없게 되다. 그리고 그것이 존경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푸프터스가 가장 잘 말했어요. 너의 철학을 설명하지 마. 보여줘. 그것이 운반할 에너지다. 사람들은 말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들은 일관성을 존중한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그렇게 느낀다면 당신이 하는 말과 행동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그것을 따른다는 것을 그들이 본다면 너가 말할 때 당신은 무례함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 정말 가버리네. 그것이 그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의 무게. 왜냐하면 이게 진실이기 때문이야. 사람들은 넘어지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저항의 신호가 나타나기 전에. 첫째로, 그들은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 사람들,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완전히 갈 준비가 된 사람들, 자신의 가치를 타협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 자신감은 흔치 않다. 그리고 희귀한 것이 가치 있게 됩니다. 요새를 생각해 보세요. 외부인을 구걸하지 않는 요새. 그 벽을 존중하다. 그것은 단순히 그것을 실행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침입하려고 하면 문이 더 넓게 열리지 않는다. 그들은 닫는다. 개인의 경계는 이렇게 정해져야 해. 설명도 없고 이해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도 없다. 그냥 침묵의 실행.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설명 없이 경계가 유지될 때 상대방의 마음이 변화하다. 그들은 얘 자신이 반응하지 않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잃었다는 것에 대해 논쟁하지 않는가. 그 불확실성은 너무 강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성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을 다시 평가하게 만든다. 그들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화를 느끼기 때문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감한 사람은 자유롭다. 이 경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경계를 지키는 용기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여기라고 말해. 도전을 받았을 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고 보여주다. 존경은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보다 존재에 기초합니다. 조용한 자신감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그들의 가치를 확신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의 자존감이 입증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게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조작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존중은 모든 매력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것 없이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8번의 출발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 대부분의 개인은 누군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절박한 강도로 매달리는 지점까지. 그들은 과잉 보상한다. 그 사람이 싫어도 붙잡아 두세요. 그것은 떠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또는 그들의 가치를 증명하다. 그들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믿는다. 그들이 더 많은 메시지를 보낸다면 또는 그들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재조정합니다. 결국 상대방은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에 기반한 집착은 반대 효과를 낳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다. 당신이 아직 거기에서 기다리고 절망하고 있는 동안. 하지만 너는 다르잖아. 당신은 금욕주의와 아모파티 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의 운명. 너는 그걸 이해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반대하여 더 많은 고통만 가져다 줄 뿐. 당신이 아끼는 사람이 떠나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을 보내주세요. 만약 그들이 관심을 잃으면 너는 아무것도 위해 싸우지 않아. 그건 너한테 안 맞는 거야. 자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들은 머물도록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떠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증거이다. 그 힘은 강력할 뿐만 아니라 희귀하다. 마르코스 아젤리우스는 한 번 말했다.
무엇이든지 닥쳐오면 받아들여라. 당신의 운명의 패턴에 짜여져 있습니다. 적절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기하의 요구사항에 더 맞춰. 이는 수동적인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기시켜 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모든 경험은 더 큰 디자인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떠날 때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품위와 침착감, 자신감을 가지고 장엄한 참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경로하는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서다. 다른 나무들은 구부러지고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바람의 힘으로 참나무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가지를 꼿꼿이 세웠다. 저 참나무는 너와 같아. 너가 떠날 때 당신은 덧없는 변덕에 의해 뿌리가 뽑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 대신에 당신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형성하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평화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지만 매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꼼짝 못하게 하는 당신이 완전히 괜찮다는 것을 보여줄 때 누군가의 존재에 집착하지 않고 그 조용한 초연함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갑자기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것이 된다. 그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어딘가에서 왔다면 그들을 잘못 판단하면 어쩌지? 만약 무언가가 실제로 올바른 선택이라면 어떨까? 그 깨달음은 후회의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하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유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너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어. 욕망의 역설을 생각해보자.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너 없이 너를 선택한 사람을 붙잡아두는 것, 새로운 모든 권력을 지다. 그것은 희귀한 보석과 같습니다. 더 안전하게 보관하면 더 밝게 빛납니다. 끊임없이 자연환경에 노출된 보석입니다. 당신의 가치, 당신이 얼마나 쫓기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자신의 가치를 고수하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도전하는 순간에, 그들이 후퇴하거나 미묘한 도전을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다. 굳건히 서다. 당신의 침묵이 말하게 하세요. 아직도 움직이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감정에 직면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들은 얘 자신이 반응하지 않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얘 그냥 떠나는 거야. 그 불확실성은 너무 강력하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이 예전에 가졌던 것을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잃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개임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면 무관심해 보이거나 이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가치를 협상하지 않는다. 또는 인정을 구걸하다. 대신에 당신은 조용한 결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완전하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런 명확함이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이 끌리는 건 강요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애원하지 않고 놓아줄 때 당신은 심오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힘은 자존감에 있다. 그리고 인생이 가져다주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덧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해가 뜨고 지는 것과 같이 지평선을 쫓지 않고 당신은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존중합니다. 너는 그걸 알고 있지. 누군가가 진심으로 그것을 의미한다면 당신의 여행에 그들이 거기에 있는 것은 당신이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존재가 감사하기 때문에 이 접근 방식, 당신의 마음의 질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을 잃으면 어떻게? 떠나는 것이 무언가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만약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 답은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 가치, 거리에 따라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누군가가 당신의 인생의 뜻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쫓아도 그들을 다시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본질적입니다. 당신의 존재에 바로 그 구조에 짜여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과 무관하게 관계의 큰 그림에서 떠날 수 있는 능력은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이다. 존중하고 양육하다. 양측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환경.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그 힘을 보여줄 때 당신은 역학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한때 두려운 그립이었던 것, 우아한 탈출구가 되다.
을 상기시키는 것, 가장 강한 유대감,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구축, 유존성이나 필요성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제 이것을 고려해 보세요. 주저없이 가려고 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항상 따라가고 싶어 할 거야. 당신은 자존감의 기준을 정해두었습니다. 깊은 메아리,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등대, 크고해, 결코 사슬처럼 느껴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자유롭게 선택한 것, 두 명의 완전한 개인에 의해 당신이 이 강력한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그리고 필요할 때 떠날 수 있는 힘을 기르세요. 당신의 여행을 공유하세요. 세상에 알리자. 당신은 존엄성의 길을 선택한다. 그리고 내면의 평화, 존경을 받는 길, 요청하지 않고도 나는 힘을 선택한다고 말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등록하세요. 생활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 닻을 내린 삶, 자존감 구, 부재는 마음을 방황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말해요. 부재는 마음을 더욱 그리워하게 만든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강력하다. 부재는 마음을 난폭하게 만든다. 누군가가 뒤로 물러설 때, 그들이 존재를 제거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다. 그런 일정한 보장은 없다. 지속적인 가용성으로 인한 방해 요소 없음. 마음은 침묵을 채우기 시작한다.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기억을 재생하다. 그리고 한때 평범했던 것을 확대합니다. 뭔가 특별한 것,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항상 주변에 있을 때, 항상 자신의 존재를 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간과된다. 그것은 배경에 섞여 있다. 일상생활의 또 다른 부분이 되라. 하지만 그들을 그림에서 제외해라. 그리고 갑자기 그들이 남긴 공허함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색깔이 빠진 그림과 같아 부재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상상력이 지배한다. 훨씬 더 생생한 이미지를 만듭니다. 현실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다. 이런 현상은 인간 심리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오엘리우스는 한때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은 의견일 뿐이다.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관점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 속담은 이성의 본질을 암시합니다. 부재가 왜 그렇게 강력한가? 왜냐하면 현실이 제거되면 상상력이 빈틈을 메울 것이다. 그리고 상상력은 항상 더 생생한 그림을 그려낸다. 현실은 할 수 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한때 당신의 존재를 고려했던 사람, 분명하다. 항상 생각하는 사람, 당신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너는 후퇴하다.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끊임없이 확인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상기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대신에 당신은 자신있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집중하다. 당신 자신의 성장과 목적에 대하여 당신은 당신의 고독에 들어갔습니다. 품위와 침착함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것이 그저 게임일 뿐이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들은 곧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기다리지 않고 떠났습니다. 돌아갈 계획은 없다. 실제로 전진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게임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걸까? 나는 정말 의미 있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걸까? 이것은 불확실한 순간이다. 의심이 스며드는 순간. 세네카는 때때로 이렇게 말했다. 살아가는 것조차 용기의 행위다. 부재를 유지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너무 빨리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없어. 그들은 재빨리 쓰러져 침묵을 깨뜨렸다. 우려사항에 대한 연락, 인정을 되찾고 싶어서 필사적.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확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없는 동안 흔들리지 않고 고독과 평화를 품는 사람. 저 사람이 눈에 띄다. 정원을 고려해보세요. 끊임없이 물을 주고 보살펴주는 정원사. 식물, 종속성을 생성하다. 나무는 가뭄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키워지기 때문에 항상 잘 돌봐주었다. 그런데 그 정원사가 갑자기 물 주는 것을 멈췄다면 나무는 그 부재의 무게를 느낄 것이다. 그것은 투쟁하고 마침내 뿌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땅속 깊이,
영향에 대한 갈망. 예전에는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중요한 사람이 사라졌을 때 부재는 더 깊은 생각을 촉진합니다. 더 강한 감정, 그리고 감사. 한때 가능했던 것보다 더 깊다. 하지만 이것은 조종이나 분노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처벌에 관한 것이 아니다. 또는 부족함을 만들다. 가짜는 실제로 자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원망 없이 떠날 만큼 충분하다. 당신이 원망이나 분노 없이 떠날 때 너는 진짜 힘을 보여줬어. 자존감에서 나오는 힘. 그리고 진정한 자존감. 이피테투즈가 이걸 아름답게 말했어요. 자유는 인생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목표다. 그것은 사물을 무시함으로써 얻어진다.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너는 내 반응을 통제할 수 없어. 또는 다른 사람의 감정. 하지만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우아하게 물러설 수 있는 당신의 능력. 그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자신을 제거함으로써, 설명이나 원망 없이 당신은 당신의 강인함과 자제력을 보여줍니다. 그 힘은 차분하다.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깊이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남겨진 사람들과 함께 괴로움 없는 부재는 잊을 수 없게 만든다. 바로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기 있는 게임을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 그 대신 그들은 조용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그들이 남긴 공허함으로. 그리고 그 공허함은 더욱더 느껴진다. 부재가 더 강해진다. 그들은 무엇이 바뀌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보내버렸을까? 빠져나가다. 갑자기 평범한 것이 특별해진다. 당연하게 여겨지다. 매우 기억에 남는 무언가가 되다. 당신이 없는 동안 계산된 움직임이 아니다. 하지만 진짜 환영받는다. 당신의 독립과 평화에 관하여 이는 인식의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반성을 촉발하고 종종 후회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추구하는 역동성을 변화시킵니다. 찾는 사람이 되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권력에 끌린다. 독립성과 자존감, 떠날 수 있는 능력에 매우 많이 반영되는 자질. 아무런 보장도 없이. 이것이 개인의 부재가 있는 이유입니다. 정말 자신감이 있다. 결코 그냥 잊혀지지 않는다. 그 대신에 그것은 지속된다. 발전하여 결국 자석이 되다.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다. 한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 중 마침내 누군가가 그 뒤에 있는 힘을 이해했을 때 실제 부재,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 중 하나로 자존감과 정서적 성숙,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부재는 공허한 공간에서 변형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되다. 다른 사람들을 뒤로 끌어당기는 존재. 그들이 처음에 떠났어야 했는지 궁금해.